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20대 초반쯤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친정 가족이라고는 동생과 저만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홀로 남을 동생이 걱정도 되고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니죠. 시부모님을 만나고부터 그런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말이죠. 정말 특이하신, 아니, 요즘 말하는 그런 시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20대 초반까지는 같이 살았기에 부모 없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자매를 부모 없는 고아로 단정 지어 버리곤 했어요. 꽤 오래 만나던 전 남친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그분들을 처음 뵙던 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 전 남친 엄마에게 두 분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은 정말이지 과간도 아니었는데요. 그럼 고아네? 라고 짧게 물었고 저는 그런 전 남친 엄마에게 고아는 맞는데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라고 말을 했지만 전 남친 엄마는 제 말을 딱 자르며 얼마 안 돼서?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다고 고아가 아닌 게 되는 거니? 라고 말을 했어요. 전 남친 엄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멍이 앉아 있었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전 남친조차도 너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지.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어이도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친 엄마도 엄마였는데 그런 전 남친의 행동에 더욱 정남이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전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전 남친은 야, 그냥 엄마한테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알아? 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전 남친 엄마가 저를 받아줬을까요? 이후 전 남친과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전 남친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다며? 잘 생각했다 얘. 우리 아들은 고생 한 번 안 해본 아이라 너처럼 그렇게 들불처럼 자란 아이와는 정말 다르거든.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헤어진 마당에 못할 말도 없겠다 싶어서 저기 아줌마, 당신 아들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언젠가는 천벌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저의 말에 전 남친 엄마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역시 부모한테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어른한테 이리 행동을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물어봐라 얘. 고아를 며느리로 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전 남친 엄마에게 저는 그러니까요. 아줌마랑 아줌마 귀한 자식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두 눈 부릅뜨고 꼭 지켜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단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이토록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 남친과 결혼을 했다면 제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뒤 한 2년이 지났을까요? 연락 한 통 없던 전 남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와 헤어지고 곧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연아, 잘 지내? 라고 묻던 전 남친은 갑자기 울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 그렇게 버리고 나 벌 받나 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저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저 듣고만 있었는데요. 나 곧 이혼한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네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말이야. 너처럼 나한테 잘해준 여자도 없었는데 내가 뭐에 쓰였었나 봐. 라고 말을 하더니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전 남친의 목소리조차 소름 끼치기 싫었던지라 너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전 남친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말이야. 나도 이제 이혼남이 돼서 이제 너랑 나랑 쌤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너 고아랑 나 이혼한 거랑 이제 상황이 비슷해진 거잖아. 우리 엄마도 너 한번 보고 싶대.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 인간이 할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전 남친에게 미친놈, 어느 집 개가 짖냐? 그 잘난 니네 엄마랑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동안 왜 차단을 안 한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 남자에게 질려서인지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고 남자를 사귈 마음도 없었는데요. 지금의 남편은 참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남편인데 남편의 가족들이 정말이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고민하다가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시아버지가 당신 입 찢어지겠구려? 그리도 좋아?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지. 이렇게 이쁜 딸이 생겼는데 라고 말을 하시며 제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어색함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할 만큼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시어머님은 어쩜 먹는 것도 이리 예쁘게 먹을까? 아들들은 아주 우악스럽게 입에 쳐넣기 바쁜데 우리 애기는 아주 예쁘게 먹는구나? 이래서 엄마들이 딸딸하는 거야. 라며 제 등을 다시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도련님이 엄마, 우악스럽게라니 아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잠시 후 식사를 하던 시아버지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동생이랑 힘들지는 않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던 시어머니는 지원이 20대 초반이면 그래도 다 키워놓고 돌아가셨구만. 그래서 그런지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구만. 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주변에서 항상 부모 없이 자랐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저를 보며 시아버지는 당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애를 울려? 라고 핀잔을 주었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먼저 얘기 꺼내서 그렇잖아 라고 말을 하며 두 분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런 두 분을 바라보며 아니 괜찮아요. 어머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시니 그동안 받은 서름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울먹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름? 왜? 누가 너한테 부모 없다고 함부로 했니 그동안? 이라며 놀라서 물었고 시어머니의 물음에 그게 아무래도 부모가 없다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다 키워놓고 돌아가셨는데 색안경은 왜 끼고 봐? 그리고 설령 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니들 잘못도 아닌데 왜 색안경을 끼고 보냐고! 라고 말을 하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하고 내리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행동에 깜짝 놀란 도련님이 아 깜짝이야! 엄마 제발 좀!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말이죠. 한성격 하거든요. 아마 누가 형수님 괴롭히면 쫓아가서 가만 안 둘걸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도련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탁자를 탁 하고 내려치셨는데요. 당연하지. 앞으로 우리 지연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랐는데요. 나? 내가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리고 엄마, 뭔가 큰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쁜 딸 데리고 온 건 나라고 나. 그리고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거지.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건 맞다.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도련님은 형수님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암튼 우리 엄마 한 번씩 욱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도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멀쩡한 사람은 절대 물지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만 물어버리죠. 라며 크득크득 웃어댔고 그런 도련님의 등짝을 시아버지가 손바닥으로 내리쳐버렸는데요. 이 녀석아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남편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따뜻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그러한 것을 보니 안심도 되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연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후 간단하게 상견례를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와 동생만이 나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친척들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연락할 친척도 없었고요.
상견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을 참 알뜰히 챙기셨어요. 마치 엄마처럼 그리 챙겨주시니 동생도 금방 마음을 연 것인지 시어머니를 참 잘 따랐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저를 보며 언니, 오랜만에 참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같아 라며 빙그레 웃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한결같았어요. 결혼 후 혼자 살게 된 동생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챙긴다고 챙기긴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아는 분 집이 과수원을 하는데 복숭아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었거든요. 먹어보니 정말 맛이 좋아서 몇 개 안 되지만 시부모님께도 맛 보여드릴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 후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우리 지연이 왔는데? 라고 말을 하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조금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 상관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현관문 앞에 웬 여자 구두가 한 켤레 있었어요. 저는 원래 구두를 잘 신지도 않는 편이고 제가 신발을 두고 간 적도 없으니 누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리번거리며 어머님, 집에 누가 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쭈뼛쭈뼛거리며 그게 말이지?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곧 주방에서 누가 나왔는데요. 언니? 언니가 웬일이야? 라고 동생이 저를 보며 놀라서 물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더 놀랐는데요. 우리 시댁에 제 동생이 있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오히려 동생이 저보고 웬일이냐고 묻더니요. 그렇게 깜짝 놀라서 시부모님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당신이 설명해 얼른 이라고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요. 지연아, 그게 말이다. 지영이가 집에 혼자 있으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애가 삐쩍 골아있지 뭐니? 내가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줘도 잘 먹지도 않아서 다 상해버리고 그래서 말이야 그냥 퇴근 후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았고 너한테 말하면 괜히 너 신경 쓰일까봐 그랬어. 볼 때마다 애가 삐쩍 말라가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언니, 밥 먹었어? 언니도 와서 밥 먹어. 엄마가 잡채했는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나 좋아하는 깻잎전도 있어.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식탁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시어머니도 그래, 너도 밥 안 먹었지? 얼른 손 씻고 와서 같이 먹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있던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연아, 왜 그래? 너한테 말 안 해서 화났어?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울고 있던 저를 그냥 꼭 안아주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저는 더 큰 소리로 엉엉엉 울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쇼핑봉투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있던 복숭아가 시아버지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굴러온 복숭아를 본 시아버지는 복숭아네? 무슨 복숭아가 이리 크냐? 지연아, 이 애비가 복숭아 좋아하는 줄 어찌 알고 사온 거냐? 라고 큰소리로 웃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던 동생도 놀랐던지 언니 왜 울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런 동생에게 너는 잡채나 먹어 이거 사 라고 말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보니 동생의 얼굴이 오동통통해져 있더라고요. 둘이 살 때도 맨날 배달 음식에 외식하기 바빠서 그랬는지 동생은 먹어도 늘 삐쩍 마른 느낌이었거든요. 참 신기했던 것이 동생은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뒤 크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낯을 많이 가렸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정말 잘 지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련님과도 투닥투닥 하면서 잘 지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동생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얼핏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영이 혼자 떨어져 있는데 우리 가까이 이사시키는 게 어떻겠니?
그래야 너도 자주 들여다보고 말이다. 여자애 혼자 그리 두는 게 영 내 맘이 편치가 않구나. 이 앞에 원룸 있잖니. 거기도 괜찮던데 내가 한번 알아볼까?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했던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다 생각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에 가서 밥도 먹고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쇼핑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 하나가 벌어졌는데요.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집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시댁은 명절이 되면 할머님 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차례를 지냈어요. 그의 명절에도 우리 가족은 할머님 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동생이 안쓰러웠던지 시어머니가 지영아 너도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친척분들 다 모이시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뭐가 그래? 지영이가 우리 가족인데 내 딸인데 누가 뭐라고 해? 라며 화까지 냈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은 엄마 정말 나 가도 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지? 라고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시어머니는 당연하지. 맛있는 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얼른 옷 입어. 같이 가자. 라고 동생을 재촉했고 철없는 동생은 그렇게 신이 나서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큰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질투도 엄청 많고 시기도 많고 말이죠. 평소에도 큰어머님 며느리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다며 무시를 했었으니까요. 어머, 지연이는 공부를 못했나 보구나.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인류대를 나왔잖니? 라고 자랑을 해댔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 그런 큰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말았었는데요. 할머님 댁으로 들어서던 동생을 보며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큰어머님에게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요.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큰어머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큰어머니에게 급히 제 동생이에요. 집에 혼자 있기 그렇다고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라고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어머님이 어머 동서 아직도 수경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큰어머니를 보며 할머님이 너 입 조심하지 못해? 어디라고 감히 수경이 이름을 들먹여?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때 큰어머니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소리는 지르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못할 말 했어요? 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수경이 생각나서 고아인 쟤들 드린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큰어머니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어머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말이 틀려 동서? 솔직히 동서도 얘네들 고아라 더 좋았던 거 아니야? 동서 그거 집착이야 집착. 뭐하는 짓이야? 혼자 성인군자인 척은 다 하면서 라고 말을 했고 그런 큰어머니를 큰아버님이 말렸는데요.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큰어머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할머님이 이런 망할 놈의 개진년 같으니라고 라고 말을 하시더니 옆에 있던 밀가루를 큰어머니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전을 붙이고 있었기에 쟁반에 밀가루가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밀가루 범벅이 된 큰어머니가 진짜 미친놈의 집구석이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라고 비명을 질렀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도 지지 않고는 우리 집이 미친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내년이 미친년인 게지 라고 말을 하며 큰어머니 얼굴에 다시 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리고 큰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다시 오면 인간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며 나가버렸는데요. 그런 큰어머님의 등 뒤에 대고 할머님이 맏며느리가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수경이가 누구인지 엄청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물어볼 수도 없어서 조용히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분 많이 나빴지?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미안하구나. 너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네 남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먼저 보냈단다. 그게 수경이란다. 살면서 참 힘이 들었는데 말이야. 너를 보니 그 수경이가 돌아온 듯 기뻤단다. 잘 웃고 착한 너를 볼 때마다 수경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너의 자매가 좋았단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났어. 이렇게 예쁜 딸들을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시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다. 나는 너도 그렇고 지영이도 그렇고 정말로 내 딸로 생각했다. 이건 진심이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시어머니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식을 잃고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려왔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자매를 수경 아가씨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동안 어머님이 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 자매 정말 단단해졌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저도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 뒤에도 제 동생은 수시로 시댁에 들락날락 하면서 시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이 행복해요. 제게 이런 소중한 가족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효도하는 착한 딸이 될 거예요. 참, 그리고 큰어머니는 말이죠. 할머님한테 쫓겨난 뒤로 할머님 댁에 발도 못 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 절대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하시나 봐요. 그런데 할머님한테 재산이 조금 있다 보니 그 재산이 욕심이 나는지 울며 겨자먹기로 빌고 있다고 하는데 할머님의 마음이 완강하셔서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게야. 아무리 못 배워 처먹었어도 그렇지. 어디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두고 그런 쌍스러운 소리를 한단 말이야.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단단히 일렀다고 합니다. 결국 하다 안 되니 저희 시어머니에게 찾아와서는 동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님께 말 좀 잘해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큰어머님에게 시어머니는 왜요? 어머님 재산 때문에요? 참, 형님은 사람이 어찌 그러우?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아요. 어머님 평생 고생해서 읽어온 것을 왜 형님이 욕심내요?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큰어머니는 항상 보면 자네는 무슨 성인 군자처럼 말하는데 솔직히 자네도 어머님 재산 욕심나는 거 사실이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갖자.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님한테 그 재산 다 쓰고 가시라고 했어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시라고 하려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라고 말을 해버렸고 큰어머니는 참 답답한 사람이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나는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 돌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님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저희 가족과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살고 있답니다. 아마도 큰어머니 속이 타들어가고 있겠네요. 큰어머님, 그러니까 착하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